구글이 못 잡아먹은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뭘 쓰는 거예요? 여기 한 여성이 구글이 못 잡아먹은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이내 표정이 초조해지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로 이렇게 사색이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의 유서 깊은 빵집 메종 도미니크에서 수석 파티시에로 일하고 있는 마리입니다. 새벽 4시, 파리의 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낸 크루아상의 고소한 버터 향이 작은 빵집을 가득 채우고 바게트의 단단한 겉면을 두드리며 완성도를 확인하는 일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의식과도 같아요. 메종 도미니크는 3대째 이어온 파리의 자부심이죠.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서는 고객들, 특히 저희 비에누아즈리를 찾는 파리지앵들의 까다로운 평가는 늘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오늘의 밀가루 습도는 어떠니? 발효 시간은 충분했나?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저는 프랑스 제과제빵의 자존심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 우연히 접한 일본 화과자 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디저트에 담아내는 섬세함, 한 조각의 화과자에 깃든 장인의 정신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죠.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분명한 매력이 있었어요. 일본의 유명 과자점들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하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배우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10년간 이어온 제 파티시의 경력 속에서도 일본 디저트에 대한 동경은 계속되었어요. 휴가 때마다 일본 과자 관련 서적을 모으고 파리의 일본 디저트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기술을 연구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으니까요. 파리에서 열린 국제제빵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제빵 기술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삼성과 현대라는 회사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는 것도 기억나지만 그뿐이었죠. 특히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제게 한국의 제과제빵은 관심밖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메종드라 파티스리에서 열린 국제제빵 대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유명 파티시에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파리의 제과제빵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전통적인 프랑스 제과 기법에 한국의 독창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을 창조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였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프랑스 본토에서, 그것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대회 우승작인 퓨전 크루아상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버터의 풍미는 살리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담아냈다는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떤 맛일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우승 파티시에의 베이커리를 찾아가 그 맛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의 장인 정신을 배우러 가는 길에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열정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승 소식을 접한 후 저는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들은 전통적인 프랑스 빵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독특한 변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늦은 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국의 베이커리 문화를 탐구하던 중 의외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유 크림이 가득 들어간 크림빵의 사진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노란빛이 도는 부드러운 빵 사이로 하얀 크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은 프랑스의 전통적 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단팥빵이었습니다. 달콤한 팥과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라니. 프랑스의 고전적인 제과 기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조합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 베이커리의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보았죠. 녹차 크림이 들어간 빵, 고구마 무스를 채운 빵, 심지어 치즈가 가득 들어간 빵까지. 이런 대담한 실험 정신이 세계 제과제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메종 도미니크에서 평소처럼 크루아상을 만들며 동료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수석 파티시에 장피에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고 20년 경력의 마리클레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수록 한국의 제과제빵 산업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과학교들의 시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교육과정은 프랑스의 유명 제과학교들과 견줄만 했어요.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제과제빵의 발전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제과점들의 빠른 트렌드 전환이었어요. 계절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수백 년의 전통을 고수하는 프랑스의 베이커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야말로 한국 제과제빵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비결이었을 거예요. 여행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이런 사실들은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제과제빵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와 디저트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장소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의 제과점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던 제과제빵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그 새로운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이왕 아시아에 가는 김에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일본도 들러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휴가를 길게 냈으니 두 나라의 제과제빵 문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본 여행 비용도 예상보다 저렴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면서 도쿄의 유명 과자점들도 꼼꼼히 체크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들이니까요. 제 여행은 도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일본의 첨단 기술과 완벽한 서비스를 기대하며 입국장을 나섰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어요. 와이파이 대여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사라진 풍경이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계속되었어요. 택시 기사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현금을 요구했고 ATM을 찾아 헤매는 동안 허비한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숨을 쉰 것도 여러 번이었죠. 쇼핑을 하면서 겪은 결제 시스템의 불편함은 더욱 놀라웠어요. 세계적인 기업 소니의 나라에서 아직도 현금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조차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었죠. 일본의 유명 과자점들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이런 불편함은 계속되었어요. 물론 장인들의 섬세한 기술과 정성은 감동적이었지만 주문 시스템이나 결제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종이로 된 주문서를 작성해야 했고 영수증도 수기로 작성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시징 앱 라인이 사실은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 생각했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니 꽤나 흥미로운 발견이었죠.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최근 서울 여행에서 경험한 편리한 결제 시스템과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더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제 여정의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있을까?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을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과 함께 작은 흥분이 피어올랐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인천행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어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항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해다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는 안내 로봇이 다가와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전체에 깔린 초고속 와이파이였어요. 로밍이나 와이파이 대여 없이도 SNS 확인이 가능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스마트폰으로 호텔까지 가는 공항철도 티켓을 예매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열차 도착 정보부터 날씨, 뉴스까지 대형 스크린으로 제공되었고 키오스크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한 실내와 편안한 좌석이었어요.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표시되었고 심지어 열차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너무나 쉬웠거든요.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경로를 확인하니 한글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카드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결제가 되었고 심지어 디지털 결제는 영수증도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담긴 시스템을 보며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찾게 될 새로운 영감은 무엇일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유명 제과점들을 찾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대로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경로를 확인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되었어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일부 노선에만 있는 이 안전시설이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승강장의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객차별 혼잡도까지 표시해 주었죠. 이런 세심한 정보 제공 덕분에 여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깨끗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리 메트로의 낡은 의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깔끔했죠. 게다가 노약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까지 있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노선도도 천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을 따라가니 전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환승 구간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한 정거장에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인 한 분이 지하철을 타려다 비틀거리시자 주변 승객들이 즉시 부축해드리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파리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지하상가에는 베이커리와 카페들이 즐비했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역사 내 안내소에서는 영어로 된 관광 지도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주변 유명 베이커리들의 위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관광 안내 시스템에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느낀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최첨단 시설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만나게 될 한국의 제과점들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해 줄지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베이커리를 찾아 나선 첫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순간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는 건 여행자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프론트에서 만난 직원은 제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나섰어요. 그는 제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지하철 분실물 센터부터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의 일처리 방식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각 지하철역의 분실물 센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가 탔던 노선을 따라 역마다 문의를 시작했죠. 심지어 제 여권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전송까지 해주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남역 분실물 센터에 제 여권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였죠. 제가 점심을 먹었던 레스토랑의 직원이 발견해 즉시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권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분실물 센터는 마치 작은 사무실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유실물 관리 시스템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후 여권을 돌려받는 과정도 신속하고 정확했죠.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정직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여권을 발견했을 때 바로 분실물 센터에 맡기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주인에게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파리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체념하던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스템과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제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방문하게 될 한국의 베이커리들에서도 이처럼 정교한 시스템과 따뜻한 정성이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다음 날의 여정을 준비했어요. 여권을 되찾은 후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프론트 직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한국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하면 더 알찬 여행이 될 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어요. 구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제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맛집 검색 시스템이었어요. 유명 베이커리의 위치를 검색하자 상세한 지도는 물론 방문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매장 내부 사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대기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니 이건 구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기능은 더욱 놀라웠어요.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었고, 심지어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스마트 렌즈 기능이었어요. 한글로 된 메뉴판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즉시 번역이 되었죠. 이런 기술이 있다니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유명 제과점들이 만드는 시그니처 메뉴들, 숨겨진 맛집들, 그리고 현지인들의 솔직한 리뷰까지. 이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검색어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맛집을 검색하면 관련 뉴스 기사, 블로그 후기, 예약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편리함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은 제 여행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초 예정에 없던 장소들이 하나둘 일정에 추가되었고, 현지인들의 추천 코스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이제 저는 진정한 디지털 여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앞선 IT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혁신이 제과제빵 분야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지 더욱 기대되었어요. 내일은 네이버에서 찾은 베이커리들을 직접 방문해 볼 차례였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 근처의 한 베이커리였어요. 하지만 네이버 검색 결과 중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었죠. 검색을 거듭할수록 흥미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 근처에 수많은 한복 대여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대여점의 한복 종류와 가격 비교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을 전통 의상과 함께 선보이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이었죠. 고민할 것도 없이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대여점에서 마주한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디자인은 프랑스의 고급 의상 못지않았어요.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다른 시대로 걸어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새삼 즐거웠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궁궐의 처마 끝에서 반짝이는 단청과 한복의 선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네이버에서 본 포토 스팟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특별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서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쳤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고궁의 처마 끝에 걸린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도 이처럼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내일 방문할 베이커리들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한국의 베이커리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네이버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에 위치한 이 베이커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그 제빵사의 가게였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버터 향과 함께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각 빵의 제조 과정과 특징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객들은 QR코드를 통해 각 제품의 레시피 영상까지 볼 수 있었죠. 진열대에 놓인 빵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빵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크루아상 안에는 달콤한 고구마 무스가 가득했고 바게트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쌀가루를 블렌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김치 치즈 브레드였어요. 발효된 김치의 깊은 맛과 프랑스 치즈의 조화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독창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방문한 다른 베이커리들도 저마다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한 곳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반죽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했고 또 다른 곳은 증강현실 AR로 빵의 영양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그들은 고객의 취향을 세세히 물어보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했죠. 프랑스 빵에 대한 지식도 깊었고 한국만의 특별한 해석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들른 한 베이커리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빵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수강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한국식 제빵 기술을 공유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베이커리를 둘러보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의 제과제빵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기술과 예술, 그리고 소통이 어우러진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제빵사가 파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에 주목하는지를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독특한 시도야말로 한국 제과제빵의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베이커리들을 둘러본 후 호텔 라운지에 앉아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파리에서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새로운 제빵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간의 여정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제과제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완성된 문화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생산 시스템,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새로운 맛의 창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메모장을 펼쳐 이번 여행에서 얻은 영감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메종 도미니크에 도입하면 어떨까? 식재료의 이력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특유의 실험 정신을 본받아 프랑스 전통빵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제빵 기술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 제과제빵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국에서 본 것처럼 전통과 혁신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볼 생각이에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맛의 조합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귀국 항공권을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방문한다면 서울 말고 더 멀리까지 관광해 보려고 해요.
한국은 프랑스와 같이 여름이 너무 더워 힘들다고 하던데 선선한 가을에 가면 좋을 관광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 여행 일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마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이렇게 좋게 봐주니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갈 만한 관광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리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